3월 열린 세미나 광학데이 국제 표준에 따른 가상 화질 평가 파트를 맡은 이지소프트 김기우 매니저입니다. 우선 저는 국제 표준 및 화질 평가 문서를 기반으로 AR, VR의 측정에 대한 국제 표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 VR을 위한 화질 평가는 무엇일까요? AR, VR 이미지를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현실보다 더 나은 이미지를 보기 위한 고민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더 선명하게 원하는 밝기와 색상을 표현하느냐는 기본적인 화질 평가의 지표입니다. 특히 AR, VR의 경우 일반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던 지표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AR, VR 특성 테스트가 추가되어 같은 항목이라도 측정자는 일반 디스플레이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분석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명도와 밝기, 색 표현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측정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들은 우측과 같습니다. 우선 선명도를 알기 위해 공간 주파수에 대한 분해능을 알아야 되고 검은색과 하얀색을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 MTF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색, 밝기를 얼마나 잘 재현해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휘도 카메라 또는 스펙트로미터와 같은 휘도와 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통하여 AR, VR의 색 균일도 그리고 색 정확도 그리고 AR, VR 이미지가 표현할 수 있는 색역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화이트에서 얼룩은 없는지 어두운 화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균일한 블랙을 얼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무라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전압에 따른 밝기 평가를 밝기 재현을 디바이스가 잘 할 수 있는지 감마 테스트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렌즈 성능을 알기 위해서 이미지의 디스토션 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 이미지에서 투영하는 AR, VR 특성상 일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상명망곡 같은 수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고스트 이미지, 퓨필 스윙, FOV, 그리고 블루라이트 해저드 같은 안전 지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션 투 포톤, 고개를 도리도리 했을 때 이미지가 얼만큼 빠른 속도로 응답하는지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지 AR 글래스의 경우 현실 세계와 안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이미지의 투과도 테스트 그리고 물리적인 지표로 사람의 눈이 안경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눈이 위치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아이박스 테스트 등이 AR, VR을 위한 평가 항목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R, VR 측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R, VR은 일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측정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AR, VR 디바이스는 다양한 라이트 소스를 활용합니다. 일반 LCD, OLED에서부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엔진 같은 빔 프로젝터 타입의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라이트 소스만큼 이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항상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측정자는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더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AR, VR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AR, VR 디바이스는 광원에서 곧바로 눈을 향하는 게 아니고 광원에서 눈을 연결해주는 광학계가 존재합니다. 보통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바로 본다 그러면은 너무 밝아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너무 작아가지고 몰입감 있는 현실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광학계를 통해서 가상 이미지 공간에 영상을 투영시키고 관측자는 넓은 화면의 대화면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학계를 통과한다는 이 부분 때문에 계측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실제 일반 디스플레이의 경우 계측기는 실물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AR, VR의 경우 가상의 위치에 있는 가상 이미지를 측정해야 됩니다. 이 가상 이미지를 측정하는 경우는 측정 조건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 거리를 재고 싶을 때에서조차도 실물 디스플레이는 카메라와 실물 디스플레이 간의 거리를 재면 되지만은 가상 이미지는
이 측정 거리를 재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아이박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이박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측기는 광학계와 일정한 공간 안에 위치를 해야 하고요. 이 때문에 엔트런스 피필로 입사 동공을 사용을 해서 카메라 계측기로 수광되는 빛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AR, VR 디바이스는 사람의 눈으로 바로 통과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람 동공 사이즈로 들어오는 빛 이외의 빛은 외광 처리되어서 차단되어야 합니다. 외광 동공 사이즈 이상으로 수광되는 빛들은 수광되는 빛을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카메라로 수광할 경우 실제로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이미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표준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IEC 표준, ISO 표준이 가장 근본 문서로서 많이 인용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응용 분야에 맞춰서 개정된 SID, 디스플레이 표준, 그리고 배사 규격 등이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SAE 표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DFF 표준 등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일 많이 인용되는 IEC 표준이랑 SID 표준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EC 국제표준입니다. IEC 국제표준은 유럽, 런던에서 시작된 표준 문서이고요. 처음에는 전기, 전자 분야의 표준을 정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 문서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IEC 국제표준의 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IEC 웹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검색 키워드는 63145, 63145로 검색하시면은 아이웨어 디스플레이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표준 문서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인트로덕션, 기본적인 AR, VR, IEC에서는 아이웨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아이웨어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용어 설명, 용어에 대한 정의, 스펙에 대한 정의, 스펙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해진 스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 문서들입니다. 광학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측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퀄리티, 화질 평가를 위한 측정 방법, 그리고 스크린 도어 이펙트와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한 표준, 그리고 연도마다 개정되는 개정판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SID 국제표준입니다. SID 국제표준은 디스플레이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요. 매년 플레이 위크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SID 국제표준 문서는 프리하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ICDM 문서로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IDMS 문서는 올해 1.2 버전이 최신 개정판이고요. 이 중에서 AR, VR 관련된 항목은 Near Eye Display라고 19번 항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IDMS 문서는 NED뿐만 아니라 일반 디스플레이, 모든 디스플레이에 대한 측정에 대한 표준, 측정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섹션은 AR, VR 측정 조건 및 평가를 국제표준 문서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R, VR 디바이스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EC에서는 AR, VR 디바이스를 아이웨어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AR과 VR, 안경을 투시해서 볼 수 있느냐, 안경을 투시해서 볼 수 없느냐로 나누고 있습니다. SID, IDMS 문서에서는 AR, VR 디바이스를 Near Eye Display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투시해서 볼 수 있느냐, 투시해서 볼 수 없느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R, VR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칭해서 XR, Extended Reality라고 하면서 XR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AR, VR 측정을 위한 측정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R, VR 디바이스는 아이박스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Near Eye 디스플레이 라이트 소스로부터 일정한 영역 안에서만 올바른 상위 매치도로 아이박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측기의 입사 동공은 이 아이박스 내에서 위치를 해야 되며 그 크기는 사람 동공 사이즈 약 2에서 6mm 안에 사이즈가 결정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컴바이너, 거울을 사용한 구조의 경우에도 거울에서부터 광축을 맞춰서 사람 눈, 광학계 입장에서는 이제 출사 동공이 되고요. 사람 계측기, 사람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엔트런스 피필, 입사 동공이 되겠습니다. 입사 동공이
이제 아이박스 내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는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카메라에서는 사람 동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렌즈 가장 앞단에 있는 스탑, 엔트런스 퓨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R, VR 계측기의 회전 조건입니다. 사람 눈을 보면은 사람 동공 위치랑 사람 눈의 회전 위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 동공은 눈 아래 앞쪽에 위치한다면 사람 눈의 회전점은 사람 동공 위치로부터 대략 10mm 뒤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AR, VR 측정을 위한 회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퓨필 로테이션 포인트입니다. 퓨필 로테이션 포인트는 사람의 동공에 해당하는 부분에 회전 중심점을 두고 그 점을 중심으로 계측기를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람 눈의 움직임과는 맞지 않지만 보다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계측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퓨필 로테이션으로 회전 포인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X, Y, Z가 항상 고정돼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실제 사람 눈과 마찬가지로 사람 안구의 중심을 회전 중심점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면은 특정 X, Y, Z에서 틸팅을 시켰을 때 입사 동공의 위치가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입사 동공의 X, Y, Z 위치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틸트를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을 하려고 의도를 했는데 X, Y, Z 직교좌표계가 같이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측정자가 한 번 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두 차이 때문에 로테이션 포인트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로테이션 포인트를 활용해서 계측기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계측기가 회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DUT가 회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로 회전 중심점은 엔트런스 퓨필 위치에 회전 중심점을 둘 수도 있고, I 로테이션 포인트라면 엔트런스 퓨필로부터 10mm 뒤에 회전 중심점을 위치시키시고 샘플을 회전시키던 카메라를 회전시키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AR, VR 측정기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이동이 조금 자유로워야지 다양한 항목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형 스테이지 외에도 로봇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정도를 숫자로 디지털화해서 정형화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AR, VR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얼라이먼트 부분입니다. 아마 AR, VR을 측정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이 얼라이먼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겁니다. 얼라이먼트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디바이스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매번 이 얼라이먼트가 정확하지 않다면 매번 측정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번에 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이게 내가 측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잘못된 얼라이먼트를 실제로 기계의 성능이 안 좋은 건지 내가 잘못된 얼라이먼트를 하고 있는 건지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같은 기종의 안경이라도 이 얼라이먼트를 동일하게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얼라이먼트를 잡을 때 기준점으로 될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라이먼트를 아이박스 센터로 잡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박스 센터라는 거는 사람의 눈이 있을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중간에 계측기를 위치시키는 게 가장 정확한 얼라이먼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미넌스 센터, 계측기로 측정을 했을 때 가장 밝은 부분이 얼라이먼트의 중심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계측기로 이미지를 봤을 때 가장 선명한 지점을 얼라이먼트 중심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와 수직한 방향으로 계측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표준 문서에서도 얼라이먼트 중심을 잡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측기마다 워낙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자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지점을 얼라이먼트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된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의 경우 설계된 얼라이먼트 중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얼라이먼트 중심점에서 루미넌스가
휘도가 가장 밝을 수 있고요. 어느 지점에서는 그 지점에서 가장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얼라이먼트 설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 헤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크로스 헤어라고 하는 것은 십자선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십자선을 디스플레이에 띄워놓고 카메라의 중심과 이 십자선을 일치시켜서 틸팅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간 틸팅이 맞지 않는다면 십자선이 일치를 하지 않을 거고요. 카메라가 XYZ가 틀려진다면 이 십자선의 사이드 부분이 가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휘도로 얼라이먼트 중심을 잡는 점입니다. 설계된 얼라이먼트 중심점에서 가장 휘도가 밝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밝은 휘도 포인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센터의 선명도를 가지고 얼라이먼트 중심을 잡는 방법입니다. 설계된 얼라이먼트 중심에서 선명도가 가장 높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합니다. 다음은 필드 뷰로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전체 풀 화이트 패턴을 띄워놓고 얼라이먼트가 어긋나면은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거나 잘리는 경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색수차가 가장 낮은 지점을 얼라이먼트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수차, 코마, 그리고 상면 망곡과 같은 다양한 수차들의 최소 지점을 얼라이먼트 중심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요 두 개, 휘도와 센터 레졸루션, 그리고 이 크로스 헤어 방식을 결합을 해서 크로스 헤어로 중심 틸팅을 잡고 이제 휘도와 선명도를 살펴보면서 디바이스에 맞춰서 틸팅 정도를 맞춘 다음에 최고 휘도점을 찾던가 틸팅을 맞춘 다음에 가장 선명한 지점을 찾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측정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측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터 휘도, 그리고 휘도 균일도, 색역 테스트, 색 균일도, 센터 컨트라스트 레이시오, 센터에 대한 블랙 화이트 비율, 컨트라스트 유니포미티, 디바이스의 화각을 측정하는 FOV, 그리고 아이박스를 측정하는데 아이박스의 크기를 이제 휘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박스의 크기를 이제 콘트라스트, 이제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AR 디바이스의 경우 정면에서 들어오는 외광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R 디바이스의 경우 투과되는 빛의 투과도 측정할 수 있고요. MTF, 왜곡, 디스토션, 그리고 마이켈슨 콘트라스트, 고스트 이미지, 시스루 FOV. 시스루 FOV는 AR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현실에 대한 FOV, 화각입니다. 그리고 가상 이미지에 대한 거리, 그리고 화면의 주파수, 그리고 AR 디바이스로 현실을 봤을 때 왜곡이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단안에 대한 위치 정확도, 위치 제작 공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항목만 몇 개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 첫 번째로 대표 측정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대표 측정 포인트는 9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포인트 타입의 계측기, 예를 들어 스펙트로미터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 스펙트로미터의 회전 중심점을 퓨필 로테이션을 사용하든 아이 로테이션을 사용하든 위치시키고 스펙트로미터가 직접 이 9포인트를 바라보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2D 이미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경우 카메라 이미지 화각이 허용하는 한에서 중심을 바라보고 9포인트를 계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휘도 균일도입니다. 휘도 균일도는 마찬가지로 9포인트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IEC에서는 에버레이지를 사용해서 균일도를 재개되어 있고 IDMS에서는 민맥스로 균일도를 재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콘트라스트 레이시오의 경우 5x5 체커보드 패턴을 사용하고요. 각 9포인트에 대해서 블랙 화이트 포인터를 교차시켜서 이에 대한 대비를 보는 겁니다. MTF는 디바이스의 선명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고요. 이 디바이스가 얼마나 물체를 샤프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TF는 V바 패턴 또는 H바 패턴과 같은 줄무늬 모양을 띄워놓고 이 줄무늬의 간격을 조절해 가면서 계측기로 측정한 그 비율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켈슨 콘트라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민 플러스 맥스 분의 맥스 마이너스 민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박스 테스트입니다.
아이박스 테스트는 그 디바이스의 중심의 카메라가 어느 위치까지 위치할 수 있느냐를 검사하는 항목이고요. 실제로 따지면은 사람이 안경을 썼을 때 눈이 조금 삐뚤게 쓰더라도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사이드 부분이 점차 흐려지면서 결국에는 전체 화면이 검게 안 보이게 됩니다. 센터 값을 우선 측정을 하고요. 센터 값의 50% 이하가 또는 10% 이하가 되는 X, Y, Z의 위치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디바이스는 고정되고 처음에 얼라이먼트 중심에 위치했던 카메라를 X, Y, Z 직교접표계로 이동하시면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패턴은 풀 패턴 또는 바 패턴을 띄워서 루미넌스 또는 컨트라스트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컨더리 이미지 이펙트, 다른 말로 고스트 이미지라고 하는데 9포인트 위치에 십자 크로스 패턴을 띄워놓고 이 십자 크로스 패턴의 위치와 이제 휘도 비율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은 요 우측과 같고요. 고스트 이미지를 측정 항목을 측정하시면은 고스트 이미지의 강도와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